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학년도 수능 지구과학원 문항 9번 배점은 3점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단어는 4단원의 별과 외계 행성계에서 중단원이 1. 별의 표면 온도와 크기 2. HR도와 별의 분류 4.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에 관련된 문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한 근거는 주계열성의 에너지 생성 메커니즘과 내부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이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계열 단계의 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수소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을 내고 활동하는지에 대한 그 메커니즘과 별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데 효율적인 내부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항을 보면은 일단 별 가나다의 분광형과 절대 등급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는 먼저 HR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R도는 X축과 Y축의 값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X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분광형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분광형은 별의 표면 온도를 나타낸 순서가 되겠는데요. 고온의 별부터 우리가 O, B, A, F, G, K, M이라고 하는 분광형의 온도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분광형이라고 쓰고 표면 온도로 일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는데, 자, 이 분광형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표면 온도의 순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A형 별의 표면 온도를 대략적으로 10,000K 정도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로 알아줘야 될 거는 우리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태양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보면은 태양의 분광형은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있겠지만 G2형이 되고 표면 온도는 6,400K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별의 절대 등급은 뭐가 되냐 그러면은 대략 4.8 정도 된다는 거. 이거 정도는 우리가 요 전체 부분을 다룰 때는 태양의 분광형, 표면온도 그리고 광도값 정도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기준으로 G2형을 봤을 때 G형별의 평균적인 온도는 대략 6,000K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주면은 여기로 갈수록 이제 우리가 고온의 별 그리고 이로 갈수록 저온의 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 순서를 나열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별의 색도 있습니다. 색. 그래서 우리가 별의 색이 O형 별은 청색, 그 다음에 A형 별은 흰색, 그 다음에 G형 별은 노란색, 그 다음에 우리가 M형 별은 적색 이렇게 별의 색깔이 있을 거고, 그러면 B형 별은 청백색, 그리고 F형 별은 황백색, K형 별은 노란색과 빨간색 사이에는 주황색 이렇게 우리가 별의 색깔을 온도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B-V 이거는 우리가 다음번에 문제를 다루다 보면 또 나오면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B-V 색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형 별을 계속 기준으로 보고 있을 때 색지수 값이 제로가 나오면은 A형 별이고요. 마이너스의 색지수를 가지면은 고온의 별, 플러스의 색지수를 가지면 우리는 고온의 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R도 상에서 X축에서 의미하는 바는 분광형으로서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들이 이쪽에 있으면은 고온의 별, 이쪽에 있으면은 저온의 별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Y축의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Y축의 값은 우리가 별의 에너지에서 나타내는 총 에너지, 즉 광도, 밝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도를 이제 등급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절대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절대 등급이 아까 전에 4.8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절대 등급의 값은 우리가 보통 5등급의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절대 등급이 1등급인 절대 등급과 6등급의 절대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으로 보면은 5등급이 차이 나는데 절대 등급은 작을수록
광도가 높은 밝은 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등급과 5등급을 봤을 때 얘가 등급 차이는 5등급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5등급의 차이가 나는데 5등급의 차이는 광도로 봤을 때는 몇 배가 차이가 나냐 그러면은 6등급은 1등급은 6등급보다 어떠냐 그러면 100배 밝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이 5등급 차이 나면은 광도는 100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 요 정도는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등급에 약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5등급이면은 2.5, 2.5, 2.5, 2.5, 2.5 5번 곱하면은 100이 나오겠죠. 그래서 절대 등급은 5등급에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HR 도상에서 별의 절대 등급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Y축의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의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의 값은 광도를 절대 등급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값이 아래쪽에 있으면 어두운 별이 되겠죠. 어두운 별은 16등급, 제일 밝은 별은 -8등급, 그러면 가운데는 4등급, 또 나누면은 10등급, 그리고 -2등급, 이렇게 절대 등급의 값을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HR 도상에서 우리가 태양이라고 하는 별을 한번 표시해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G2형의 별이고 절대 등급은 4.8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한 요 정도 위치에 찍히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태양의 위치가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을 포함한 주계열 별들은 HR 도상에서 이렇게 사선의 형태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 그러면은 별의 일생을 대부분을 보내는 주계열 별의 단계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위에는 초거성의 그룹이 있을 거고 여기는 적색 거성의 그룹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왼쪽 아래쪽에는 백색의 성 그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R 도상에서 별의 진화 경로에 따라서 주계열 계열의 지역, 초거성의 지역, 적색 거성의 지역, 백색 외성의 지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줘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별이 나타내는 이 광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하면은, 자, 우리가 별의 반지름이 R인 별이 있다고 합시다. 반지름이 R입니다. 자, 그럼 이 별의 단위 면적, 즉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하면은 시그마 T의 4승, 즉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총 에너지, 즉 별이 내는 총 에너지, 우리가 광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 광도는 우리가 L이라고 쓰는데, 이 광도 값은 이 표면적을 곱해주면은 별 전체에서 나오는 총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의 표면적 구하는 공식이 4파이 R의 제곱이고, 여기에다가 시그마 T의 4승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에너지를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긴데 어떻게 다 외워요라고 한다면 최소한 요거는 반지름의 제곱에는 비례하고 표면적의 4제곱에는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것이 광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HR 도상에서 주계열별, 초거성, 적색거성, 백색외성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X축과 Y축이 의미하는 바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등급의 차이에 따른 광도의 차이, 그리고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에 비례하는 요소들도 우리가 살펴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개념으로는 주계열별의 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수소핵융합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M0라고 하면 태양 질량이라고 하니까 태양의 질량의 2배 이하가 되는 질량이 좀 작은 별들은 수소핵융합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은, 자, 이렇게 봅시다. 수소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겠습니다. 네. 이 수소 원자핵 두 개가 각각 부딪힙니다.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조금 더 무거운 수소 원자핵, 중수소 원자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다시 새로운 또 수소 원자핵하고 한 번 더 충돌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하나를 가지고 있고,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양성자가 두 개니까 헬륨 원자핵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고 우주에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헬륨의 형태는 아닙니다. 우주에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헬륨의 원자핵의 구조는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구조가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데, 이거는 하나씩 중성자가 부족한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얘네 둘끼리 또다시 한 번 더 충돌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태의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를 가지게 되는 헬륨 원자핵이 하나 생기고, 여기서 각각 이탈되어 온 수소 원자핵이 하나씩 남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총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여섯 개가 투입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륨 원자핵이 하나 만들어지고 수소 원자핵이 두 개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을 해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PP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 질량의 2배 이하가 되는 작은 별들은 PP 반응에 의해서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태양 질량의 2배 이상이 되는 무거운 별들은 어떻게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냐면은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CNO 순환 반응이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이 CNO 순환 반응은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탄소가 있습니다. 탄소가 있습니다. 탄소에 수소 원자핵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거운 질소 원자핵이 만들어지겠죠. 질소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갑자기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수소 원자핵을 하나 떨어뜨리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탄소로 다시 되돌아가는 반응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가 또다시 수소 원자핵 하나랑 또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질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질소가 또다시 수소 원자핵 하나랑 또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질량수는 15고 원자번호 8에 산소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산소가 또다시 양성자를 하나 잃어버리고 질소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질소가 다시 수소 원자핵 하나랑 결합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륨 핵과 남는 건 뭐가 될까요? 7, 1, 8에서 그러니까 6, 또다시 12의 탄소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한데 이거는 이 복잡한 화학식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탄소랑 수소랑 결합을 했더니 질소가 생겼는데, 그 질소에서 양성자 하나가 이탈되면서 다시 탄소가 되고, 탄소가 다시 또 수소 원자핵이랑 결합을 해서 질소 원자가 되는데, 그 질소 원자핵이 또다시 수소랑 결합을 해서 산소 원자를 만들고, 그 산소 원자의 양성자가 또 하나 이탈하여 그 질소가 다시 수소랑 결합을 해서 헬륨과 탄소가 만들어진다는 복잡한 반응인데, 이 전체적인 선생님이 좀 적어놓은 질량수랑 원자 번호까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과정만 설명한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화학식에서 소거를 한번 다 시켜보겠습니다. 다 동일한 거니까 소거를 되고 나면 결국 남는 거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게 되고, 처음에 투입되었던 탄소 원자핵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탄소는 촉매로서 역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NO 순환 반응은 탄소가
탄소로부터 수소가 결합을 하면서 질소, 그리고 중간에 뭐 산소, 다시 질소, 이런 다양한 변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4개의 수소가 투입되어 하나의 헬륨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탄소는 촉매로 반응을 한다라는 뭐 이런 CNO 순환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 질량이 2배 이하가 되는 별은 PP 반응으로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고, 태양 질량이 2배 이상이 되는 별은 CNO 순환 반응에 의해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조금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운데는 표면 온도가 아니라 중심 핵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00만 K를 기점으로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PP 반응의 그래프입니다. 온도가 1800만 이하의 저온의 별에서는 PP 반응이 우세합니다. 근데 온도가 1800도를 넘어가게 되면 뭐가 우세하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PP 반응보다는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태양은 표면 온도가 태양은 중심 온도가 1500만 도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떠냐 그러면은 태양의 경우에는 CNO 순환 반응보다는 PP 반응에 의해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한다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표를 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태양 질량의 2배 이하가 되는 별들은 PP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는 게 효율적이고, 태양 질량의 2배 이상이 되면은 CNO 순환 반응에 의해서 핵융합 반응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수소 핵융합 반응을 어떻게 방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우리가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한번 예시 한번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표면에 우리를 광구라고 하는데, 태양 표면의 광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 우리는 쌀알무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쌀알무늬는 태양의 표면이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왜 그렇게 나타나냐 하면은 뜨거운 에너지가 상승하고 차가운 에너지가 하강하는 이런 대류의 형태가 계속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면은, 뜨거운 에너지가 올라오는 부분은 밝게, 차가운 에너지가 내려가는 쪽은 차갑고 어둡게 나타나는 것 때문에 밝고 어두운 쌀알무늬가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바깥쪽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대류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대류층이 있고, 태양의 중심부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대류가 아닌 빛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복사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내부 구조는 복사핵과 복사층으로 되어 있는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바깥쪽에는 대류층의 형태로 되어 있는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NO 순환 반응을 하는 질량이 큰 별, 고온의 별 같은 경우는 CNO 순환 반응 같은 경우는 온도에 굉장히 많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점 증가하면서 온도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뜨거운 가운데로 갈수록,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커지는,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런 큰 온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대류 반응에 의한, 가운데 뭐가 되냐면은 대류의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CNO 순환 반응 같은 경우는 온도에 민감한, 온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온도에 의한 대류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대류핵을 가지고 있고, 그 바깥쪽의 내부에는 뭘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빛의 형태로 방출되는 복사층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PP 반응을 하는 이런 별들은 가운데 복사핵, 바깥쪽에 대류층의 내부 구조를, CNO 순환 반응을 하는 이런 반응은 가운데 대류핵, 바깥쪽에 복사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9번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HR도를 배웠습니다. HR도 상에서 표면 온도와 광도에 따른 별의 진화 경로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별의 광도는 별의 반지름과 표면 온도에 관계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별의 질량에 따라서 주계열별의 질량에 따라서 주계열별에서 나타나는 수소핵융합 반응의 종류로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을 살펴보았고 추가로 별의 주계열별의 효율적인 내부 구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수능 9번 문제를 다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처음에 기획보기부터 보겠습니다. 가의 중심액에서는 주로 양성자 반응에 PP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별 가 같은 경우는 분광형은 G형인데 등급이 0등급입니다. 0등급. 이거를 HR도상에서 찍어보면은 여기 위치가 되겠습니다. G등급의 0등급이면은 이 정도에 찍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분광형을 가지고 있는 태양의 같은 경우는 등급이 4.8, 약 5 정도 되는데 가형별 같은 경우는 등급이 0등급이니까 5등급과 0등급이면은 등급이 5등급 차이 나죠. 그러면은 가형별은 태양보다 100배의 높은 광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태양이 약 5등급인데 가형별은 똑같은 지형별임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0이니까 5등급, 즉 100배 높은 광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광형이 지형별로 같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같은데 광도가 100배 차이 나려고 하면 결국 반지름이 태양의 10배는 돼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온도는 동일한데 광도가 100배 되려고 하면 반지름이 10배 차이 나야 된다는 걸 통해서 태양보다 10배 크니까 이것은 적색거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별은 HR도상에서 찍어보더라도 주계열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거성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 광도 계급에 따라서 광도가 등급으로 봤을 때 10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온도는 같고 광도가 100배 차이 나려고 하면 반지름이 10배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식으로 확인해봐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형별은 주계열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PP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성의 계열에 있는 별들은 지금 수소핵융합 반응이 다 종료되었고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보기는 틀렸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별. 나의 별은 분광형이 A고 그 다음에 등급이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에 찍히겠네요. 그래서 나형별은 가형보다 더 고온의 별입니다. 그리고 다형도 K형의 8등급이니까 다의 별도 여기에 찍히게 되겠습니다.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오로지 표면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나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니은 보기는 맞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D급 보기. 다의 중심에. 자, 다별은 어떤 별이냐 그러면은 주계열별 중에서도 질량이 작은 별입니다. 우리가 주계열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질량이나 반지름이나 광도나 표면 온도가 다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 있는 별은 태양과 마찬가지로 질량이 작은 별이기 때문에 주계열별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는 방식이 CNO 순환 반응이 아니라 뭐냐 그러면 PP 반응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PP 반응을 따르는 이 별의 중심핵은 뭐가 되냐 그러면은 대류의 형태가 아니라 복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 복사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틀렸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CNO 순환 반응을 하는 핵이 대류핵이고 요 다와 같은 별은 복사핵을 가진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의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풀이한 공부 열심히 해서 한번 확실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